자,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좀 큰 소식이 나왔었죠.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방준비제도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 빚이고 뭐고 다 사드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너무 큰 하락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락다운이 걸렸었던 미국 증시는 이 소식과 함께 힘입어가지고 약간 상승하는 듯 했으나 결국은 연준의 기대를 저버리고 500포인트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장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떻게 됐죠? 떡상빔이 나오면서 6,300불대까지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금과 은 가격도 오늘 좀 올라갔는데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자력으로 올랐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숏 스퀴즈가 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미국에서 성인들에게는 1000불씩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500불씩 준다고 했었던 안건이 포퓰리즘은 안 된다라는 의견에 부딪혀가지고 결국 통과가 안 되었었죠. 그리고 미국 증시 하락과 함께 비트코인 차트도 그동안에 안 좋아 보였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떡락을 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숏을 쳤는데 연준이 기습적으로다가 무한 양적 완화 발표를 딱 해버리니까 세력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을 들어 올렸고, 그때 당시에 숏을 치고 있었던 사람들은 뚝배기가 전부 다 산산조각 나면서 많은 돈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숏 스퀴즈가 나온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들 역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소식을 넘어가기 전에 저도 어제 잠깐 동안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지난 2주 만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2008년에서 2010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실업률이 지금 현재까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 이런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융위기 때 이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 치솟은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와, 정말 이거 미국 큰일 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뒤집어지면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개박살이 나고 있는 동안에 미국의 공매도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 폭락장에서 436조 원의 대박을 쳐냈다라고 합니다. 2월 1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한 달 동안에 3,440억 달러를 이제 건져낸 것인데요. 대단하네요. 누군가는 직장을 잃고 돈을 잃고 사업까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공매도 세력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내부 정보라도 있는 것인지 반등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미국 증시에서 엄청난 돈을 뽑아낼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부자 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미국 상원 의원들 몇 명들도 이 내부 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서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계속해서 딴 이야기가 나와서 죄송한데, 그래도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 사람들은 거의 이제 401k 있죠. 그 외에 연금이나 IRA에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다 같이 개박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할 때 가장 강조를 했었던 것이 지금 미국 증시를 봐라, 최고점을 갱신하지 않았느냐, 당신들의 401k가 정말 보기 좋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 401k 의지하지 말고 은이나 금을 사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물론 지금 금과 은 가격도 일단 떨어진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양적 완화 소식과 더불어 가지고 금과 은은 떨어지기를 멈추고 점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필브 같은 경우는 은 차트에서 역 헤드 앤 숄더가 보인다고 하면서 롱을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롱을 쳐가지고 달러를 얻은들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이 현물 은을 들고 있는 것이 더욱더 이득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체 금 생산량의 이제 절반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스위스의 큰 정제 회사도 전염병 사태 때문에 당분간 문을 닫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실질적인 귀금속 수요가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비트코인으로 넘어와가지고요. 연준의 무제한 자산 매입, 비트코인의 활력소가 될까,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00만 개 수량이 딱 한정이 되어 있는데
미국 달러는 무제한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역시 가장 큰 비트코인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될 테고,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그때가 되면은 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염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현상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완전히 아작나고 있습니다. 산산조각 가루가 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예 증권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리자. 그러면 강제적으로 증시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견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한 나라에서 만약에 시작을 해가지고 효과를 보면은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런 움직임에 동참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전염병 때문에 지금 현재 뉴욕 증권거래소 건물 자체는 폐쇄를 시켰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전자상으로만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모든 증시 거래를 멈추게 된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는 이제 트레이딩이 가능한 거래 자산은 단 하나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골자의 기사인데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그 누구도 멈출 수가 없죠. 주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몇 주 후에는 거래가 가능한 유일한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거래를 했었던 거래자들, 증시 거래자들이나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일단은 이 전염병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본의 아니게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는데 일조하게 될 수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물론 저희들은 웃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중국에서 나온 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중국의 구글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두에서 비트코인 검색이 한 달 사이에 180%가량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BTC 매니저에서는 이런 상황을 보고 중국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관심이 높아진 이유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예측을 해보자면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전 세계 금융위기의 가능성에 대비해가지고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가지가 더 있죠. 중국은 공산 국가로서 국가가 시민들의 자산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도 상당히 휘청거리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이제 사람들의 자산을 뺏어갈까봐 그것을 숨기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암호화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모르긴 몰라도 정말 많은 수의 중국 사람들 역시 이번 정권의 대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것이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소식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중국에도 이제 블록체인 소셜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오스의 보이스 같은 플랫폼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이 바이낸스와 함께 손을 잡고 최초의 소셜 선물 거래소를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모바일 SNS와 거래소의 병합된 모델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용 같은 경우는 이미 세계 최초의 소셜 거래소를 만든 바가 있고, 중국 내에서 중화권 내에서 800만 코인 유저와 2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또 바이낸스와 함께 일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그 성장 속도에 가속도가 붙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 가지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중국 정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어떠한 조처라든지 제재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본격적인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어제 비트코인이 한창 떨어지고 있을 때 작성이 된 그런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보면 좋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인 체인 아날리시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염병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로 갈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 거래소로 비트코인 대규모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변동성 증가를 나타내는 좋은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달 둘째 주 암호화폐 거래소의 일일 유입량은 올해 평균에 비해서 무려 250%나 증가를 했다.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로 일평균 110만 개의 비트코인이 유입됐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거래소로 유입된 초과 비트코인은 대부분 판매가 됐다며 공급 과잉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완료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은 여러가지 상황과 더불어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숏 스퀴즈와 더불어 가지고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든 관련 사업자들 그리고 트레이더들은 예스라고 답을 하는데요. 그에 반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런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석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하방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 마이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연준의 발표 덕에 비트코인이 좋은 순간을 맞이했다.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비트코인 차트가 좋아 보이게 될까? 그것은 아니다. 이 뉴스를 보고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지금 현재 상승형 쐐기가 보여지고 있고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4,800불에서 5,200불 사이를 테스트하게 될 것 같다. 그러나 만약에 비트코인이 6,800불 이상까지 가게 된다. 한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나는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점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상태로라면은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준다. 그러면은 추세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록스트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는 비트코인이 정말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50% 먼저 하락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석가 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흐름이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한 상태에서 조금 횡보하다가 결국은 다시 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번 비트코인 상승은 임시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유명 분석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6,896불을 뚫기 전까지는 이번 펌핑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숏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크립토 마이클이랑 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죠. 비트코인이 6,800불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아직도 하방 압력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전망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연방준비제도가 짐바브웨가 했던 짓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 그 결과는 좋지 않았었는데요.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반감기는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성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의견은 똑같습니다. 이제 뭐 거의 확정이죠. 무한 양적 완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 손에 든 듯이 아니면 마법의 자루 속에서 돈을 계속해서 들고 나오는 그런 동화의 한 장면이 이제 지금 현재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달러가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온 그런 상황이지만은 조만간에 미국 달러의 구매력 저하, 인플레이션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단계를 밟아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 출현하게 되겠죠, 결국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는 돋보일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로 투자에 대한 조언은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만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또 잠깐 가져가 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암호화폐 분석가 펜토시에 의하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1% 오를 때마다 관련된 알트 페어, 그러니까 사토시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알트 페어들은 8%에서 12% 정도 하락을 한다. 조만간에 사토시 차트상 알트코인들이 30에서 40%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말이죠. 마찬가지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토시 플리퍼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제 큰 실수를 했는데 아니 왜 숏을 지지선 위에서 치고 있냐. 지지선 위에서 숏 쳤던 사람들은 전부 다 뚝배기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이 로마라는 분석가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지선이 깨지는 것을 확인을 하고 숏 포지션을 늘리던가 하겠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벌써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감정적으로 숏을 지지선 위에서 밀어넣었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처럼 투자는 언제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언제나 거래를 할 때는 스탑로스를 걸어놓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상황이 여러 가지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 하루도 1분 1초도 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는 좀 에너지를 좀 많이 뺏기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광고 영상 시청 꼭 다시 한번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광고주 방문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저도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